우리 저번 시간에 증가감소까지는 다 했지? 다 했고 오늘 극대극소부터 보면 되죠? 맞지? 오늘 일단 극대극소 끝날 거고요. 극대극소가 좀 일찍 끝난다 싶으면 뒤에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뒤에 나와. 그래서 극대극소가 빨리 끝나면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제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고 설명이랑 이제 적용시켜 보는 것까지만 오늘 진도를 나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까지 하면 이 단원도 거의 다 끝나요.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거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거는 속도가 속도라고 해서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어서 극대극소랑 그래프까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프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프 추론이라는 어려운 단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건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첫 번째로 극대와 극소라는 애가 나오는데 극대와 극소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뭐라 쭉 나와 있잖아. 그리고 복잡하잖아 되게.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내가 다른 말로 정의 내려드릴게요. 뭐냐,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열린 구간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는 극대 또는 극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을 극소값 또는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다섯 줄로 정의된 요 말을 한 줄로 정리하면 뭐다? 열린 구간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그게 극대와 극소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열린 구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이니까 극대, 최소값이니까 극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건 이제 괜찮잖아. 극대는 큰 거, 극소는 작은 거, 이렇게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린 구간이에요. 그럼 잘 봐. 우리가 가장 익숙한 2차 함수를 봅시다. 2차 함수고 그냥 대략 내가 값을 찍어볼게. 여기 1, 여기 0,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찍어보고 또 여기 2, 여기 3, 여기 4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열린 구간이야. 열린 구간 마이너스 2,0에서 이 좌표 아니에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최대값이 몇이니? 최대값이 f, 얘를 뭐 y는 fx라고 하면 f-2고 최소값이 f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2와 0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비어 있잖아. 비어 있는데 우리 그걸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들아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항상 얘기하는 거 무슨 값이라고 붙는 건 전부 다 함수값 얘기하는 거야. y값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니? 결론은 함수값이어야 된다고. 극대값과 극소값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비어 있어. 그럼 함수값이 존재해 안 해? 안 해. 최대값이 f-2야. 근데 마이너스 2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비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하면 열린 구간을 내가 만약에 0부터 2까지라고 설정하면 열린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설정하면 최대값은 있어 없어? 최대값. 얘들아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어. 얘가 최대값인데 없잖아. 그치만 최소값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f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는 최소값은 x가 몇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1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야? 극소값을 갖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극소값이라고 부르고요. x는 1에서 극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열린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극대극소가 있는 거야. 존재하지 않으면 극대극소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극대극소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매번 모든 함수를 이렇게 다 해볼 수가 없잖아. 맞죠? 매번 모든 함수를 이렇게 다 따져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린 어차피 여러 번 얘기했어. 미적분 1에선 어차피 다항함수를 위주로 다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시면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다고? 우린 여기서 이젠 얘를 최소값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 극소값이라고 불러. 그럼 극소값의 그래프의 개형을 봐봐. 극소값에서의 x는 1에서의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돼?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무슨 값이겠네? 당연히 최대값, 즉 극대값이 되겠죠. 맞나요? 이해가? 괜찮아? 여기가 그럼 극대가 되는 거야. 이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그래프의 개형이 어때? 올라가다 내려가죠. 맞죠? 결론. 원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 극소는 어떻게 되는 지점? 극소는 어떻게 되는 지점?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지점. 극대는 어떤 지점? 극대는 어떤 지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 근데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 얘가 미분 가능일 때만. 미분 가능일 때만. 알겠어? 미분 가능이라는 건 연속이면서 뾰족점이 아니란 소리야. 그럴 때만 이게 성립해요. 왜 그러냐? 잘 봐. 잘 봐. 학교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 예시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연속이야, 아니야? 아니죠. 얘를 우린 불연속이라고 부르지. 잘 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x는 1이야. 1에서는 극소일까요? 감소하다가 증가하잖아.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x는 1에서 극소일까? 극소의 정의가 뭐라고? 열린 구간 내의 최소값이라고요. 최소값이 어딘데 여기서? 여기가 최소값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비어있잖아. 그럼 얘는 극소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최소값이 어디야? 여기지. 얘는 막혀있지. 그럼 얘는 극소야, 아니야?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존재하잖아, 최소값이. 그렇지만 얘는 뚫려있으니까 최소값 존재하지 않잖아. 얘는 극소가 아니고 얘는 극소인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 지금처럼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도 극소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그럼 얘들아,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감소는 f'x가 뭐다? 감소는 f'x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미분계수, 도함수가 음수면 내려가고, 도함수가 양수면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양수면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간다. 그게 바뀌어. 바뀌는 지점이 어디일 거라고? 0일 때일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극대극소를 어떻게 찾는다? f'x가 0인 점을 찾는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x는 1에서 극값을 가져. 극값을 갖는다는 건 극대값, 극소값을 갖겠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알겠죠? 그러면 f'1은 0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x는 1에서 극값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알겠죠? x는 1에서 극값을 가져. 극대 또는 극소야. 그러면 f'1은 0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이려면 증가에서 감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 0인 거 맞아. 근데 반대. f'1이 0이면 x는 1에서 극값을 가져. 맞는 말, 틀린 말? 내가 저번 시간에 어떤 그래프를 그렸었냐면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얘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0이고요.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뭐 어떻게 돼? 0에서의 미분계수 구해보면 0이지. 0에서의 미분계수가 분명히 0인데 얘가 극값이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뭐야?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극값이면 미분계수는 0이야. 그러면
너네한테 만약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극대냐, 어디서 극소냐를 찾아보래. 그럼 일단 뭐 찾아?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찾아. 근데 그 점에서 무조건 극대 극소야?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반대로 x는 1에서 극세래, 극대래. 그럼 f'1은 0이야. 그건 확실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알겠니? 즉 다항함수에서는 무조건 성립을 해. 그치만 미분 가능이라고 안 나오거나 불연속이라고 나오는 순간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의입니다. 됐죠? 됐죠? 여기 적혀있는 것들을 다 설명해드린 거예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요 표 있지? 얘를 우리는 증감표라고 불러요. 증가 감소를 나타낸 표 해서 증감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감표의 형태는 나중에 한 번 더 볼 거야. 혹시나 이제 학교 서술형이나 요럴 때 증감표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래서 증감표를 나중에는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사실 문제 풀 때 너네 증감표를 완벽하게 표현해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걸 가지고 극대극소를 찾지 않아요. 왜? 너무 귀찮잖아. 솔직히 말해서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귀찮은데 이것까지 그리래. 그릴 거야? 그리라고 해도 안 그릴 거잖아.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를 모르면 안 돼. 얘를 그릴 수는 있어야 돼. 근데 얘를 진짜 막 표의 형태로 지금처럼 그리기엔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증감표를 약식으로 그리는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빠르게, 쉽게.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나중에 서술형 대비하거나 할 때 증감표 그릴 때도 그냥 약식으로 그린 걸 좀 더 상세하게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한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13번에 얘의 극값을 조사해봐라. 그럼 어디서 극대값이고 어디서 극소값이고 그 값이 몇인지 이런 거 찾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x는 1에서 극소고 f'1은 몇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일단 극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 미분계수가 몇인 점? 일단 0인 점을 찾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미분부터 하겠죠. 그럼 f'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우린 얘가 몇인 점을 찾겠다? 0인 점을 찾겠다. 그러면 얘들아 3으로 묶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1, 3에 마이너스니까 x는 뭐와 뭐에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가질 확률이 있겠네. 미분계수가 0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지금부터 약식으로 쓰는 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 x가 몇과 몇에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미분계수가 0이야. 항상 쓸 때 크기 순으로 쓰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이제 보려면 뭐 해야 돼? 증가감소가 변해야 돼.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증가인지 감소인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져야 돼. 맞아? 그걸 증감표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우린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클 때, 3보다 작을 때, 클 때. 증가감소 따지는 거야. 얘들아, 증가감소를 따진다는 건 f'x의 값을 따지는 거야? fx의 값을 따지는 거야? 증가감소. 증가하면 f'x가 양수인 거야? fx가 양수인 거야? f'x가 양수인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증감표에서 뭘 따져? f'x의 부호를 따지는 거야. 맞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뭐 있어? 마이너스 2 있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니? 12 플러스 12 마이너스 9. 뭐야? 큰 수가 나오잖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아,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플러스네? 그럼 이 왼쪽은 전부 다 뭐라는 소리네? 플러스란 소리네? 이것조차 귀찮아. 맞잖아. 맞잖아.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저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4 집어넣을 거잖아. 이것조차 귀찮죠. 숫자가 커지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어떤 숫자가 있을까?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에 어떤 숫자가 있을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 x를 무한대로 보내. 계속 배웠던, 1단원에서 계속 배웠던, 여러 번 배웠던 거야?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럼 우린 무슨 차수만 봐?
최고차수만 봐. 맞죠? 최고차항만 보는 거였잖아.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거야. 최고차항이 3x 제곱이죠. 이거 보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봐야 돼. 최고차항이 3x 제곱이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제곱이니까 양수, 음수. 양수. 끝나는 거야. 그럼 이쪽엔 뭐가 있겠네? 3보다 큰 거엔 뭐가 있겠네? 무한대 있겠죠. 그럼 얘 뭐야? 양수겠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엔 뭐가 있어? 0이 있죠. 0 집어넣으면 양수, 음수. 음수.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 함수는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그래프를 그리래, 만약에.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단원이라고. 함수의 그래프 단원. 그래프를 그리래. 어떻게 그리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3인 거야. 여기는 무슨 값? 극대값. 위로 솟아있으니까. 여긴 무슨 값?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즉 극대값이 몇인지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어 이제?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3을 어디다 집어넣어? 함수에다 집어넣으셔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해돼? 괜찮니?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원래 그래프를 보통 그릴 때 나는 이렇게 그리거든? 근데 대부분의 그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어떻게 그리라고 설명을 하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설명을 해. 이렇게. 얘가 도함수의 그래프 F'X죠. F'X지? 얘의 근이 어디와 어디야? 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게 보이죠? 그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x가 3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이런 그래프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되는 거고 3에서 극소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왜? 얘를 그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증감표를 나타내기 싫으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추론하는 걸 너네한테 설명을 해. 근데 이거 귀찮지 않니? 난 그랬어 그냥 학생 때 F'X를 그리래. 이거 그리기도 싫은데 fx 그리기도 싫어 죽겠는데 F'X를 꼭 그리래.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서 얘를 찾아보래.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극대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다를 볼 수 있대. 안 귀찮아? 안 귀찮으면 하세요. 맞아. 괜찮아 진짜로. 왜냐면 아마 너네가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가서 이런 수업을 듣잖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풀 거야. 주변 애들 다 이렇게 풀 거예요. 웬만하면 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프 그릴 때. 어떤 해설지를 봐도 이렇게 풀어. 근데 나는 그냥 싫었어, 이게 학생 때.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돼. 이거 뭔 소리인지 알잖아, 이거. 알겠잖아.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다.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요 왼쪽은 맨 왼쪽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되고 맨 오른쪽 건 무한대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가서 이걸 더 쉽게 만들어줄 거예요. 증가표 솔직히 말해서 계산 아무것도 안 하고 눈으로도 볼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 방법까지 설명해드릴 거예요. 뭐하러 그래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얘 볼게요. 얘 미분해 보시면 F'X는 얘들아 귀찮아도 미분은 해야 돼. 미안해. 미분의 다른 방법은 없어. 알겠지? 귀찮더라도 미분은 하셔야 돼요. 귀찮은 거 최대한 줄여줄 거지만 계산은 하셔야 됩니다. 그럼 12x에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얘는 뭐와 뭐겠네? 1과 3이겠네. 항상 순서대로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순서 틀리면 안 돼. x는 1, 3 이렇게 쓸 거고 1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무한대 있잖아. 맞죠? 1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무한대 있어. 뭐 사실 0 집어넣으셔도 돼요. 1보다 작은 거에 0 있으니까. 뭐 0 집어넣으면 음수네요. 맞죠? 3보다 큰 거에 뭐가 있어? 무한대가 있죠? 최고차항이 뭐네? x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음수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 요 사이를 볼 건데 요 사이에 뭐 있니? 2 있잖아.
그럼 2 집어넣어보면 얘가 플러스가 나올 거야.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잘 봐. 잘 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고 얘가 1과 3 이렇게 생긴 거지. 맞죠? 우리 지금 얘와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축과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어. 맞나요? X축과의 교점인데 내가 전에 우리 1학기 시험 대비 하면서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수축 풀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X가 1일 때는 요 함수 F'X라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야. 교점의 특징이 뭐야? 교점의 특징은 그냥 일반적으로 만난다 라는 것도 있지만 교점의 특징은 뭐가 있어? 그 교점을 기준으로 대소가 변해. 대소의 역전이 일어나 라고 얘기했었다고. 언제만 빼고? 접할 때만 빼고. 접할 때만 빼고. 접하면 교점이지만 대소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죠. 접하는 게 아니면 대소의 역전이 일어나죠. 2차 함수지. 근이 두 개죠. 중근이 아니야. 중근이 아니잖아. 결론은 중근이면 부호가 안 바뀌어요. 중근이 아니면 부호가 바뀌어요. 한 번에 볼 수 있지. 뭐만 보면 돼.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야. 왜? 무한대로 보내면 최고차항만 볼 거잖아. 중근이 아니죠. 뭐야? 끝이야. 이해가? 증간표 끝났어. 그럼 어떻게 그려 그래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1, 여기 3. 3에서 극대, 1에서 극소. 괜찮아? 이해가 뭔 소린지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한 번에 볼 수 있어. F'X 그릴 필요도 없고요. 증간표 그릴 필요도 없어요. 눈으로도 봐. 눈으로도 볼 수 있어. 알겠니? 한 번만 더 해볼까? 4차 함수 볼까요? 14번. 4차 함수 볼게요. 미분합니다. F'X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얘 4로 묶어보시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 3차 방정식이네. 얘가 0인 거 찾을 거니까. 맞죠?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어떻게 풀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죠. 그치? 조립제법 해볼게요.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뭐로 되겠네? 뭐로 되겠네? 마이너스 1로 되겠네. 됐죠?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2, 0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뭐와 뭐가 나와? x는 뭐와 뭐가 나와 얘들아? x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지. 마이너스 1이 무슨 근? 중근. 2는 그냥 근. 맞아? 그러면 최고차항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일 거라고. 얘는 그냥 근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고. 얘는 중근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안 바뀐다고. 끝났어. 늘 필요도 없어. 얘는 무조건 최고차항의 개수와의 부호와 같아. x를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내려가다 증가해. 어떻게 돼? 내려가다가 증가해.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왜 일어나요? 여기 미분계수 0이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 0이어야 되잖아.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x축에 평행해야 되니까 살짝 멈춘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가다가 살짝 멈춘다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부드럽게 그려야 되잖아. 내려가다가 살짝 멈췄다가 다시 내려간다. 내려가다가 x축처럼 살짝 멈췄다가 다시 내려간다.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올라가다가 살짝 멈췄다가 반대로 그렸죠. 올라가다가 그래프가 안 그려져. 올라가다가 살짝 멈췄다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잠깐만. 반대로 그렸죠? 맞지? 맞게 그렸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그럼 여기서는 극값이 아니야? 아닌 거야? 뭐만 있는 거야? 극소값만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뭘 조사해라? 얘를 조사해라. F2를 구하여라. 이 말인 거야. 됐니? 됐니? 계산 하나 없이 그래프 그릴 수 있다고. 미분만 하면 된다고. 됐죠? 한 번 더 해볼게요. F'X는 12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가 있고요. 얘가 영의 값을 찾기 위해서 12x로 묶습니다. 12x로 묶으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요. 1, 2에 마이너스니까 x는 뭐뭐뭐? x는 뭐뭐뭐? 항상 가장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써야 된다고. x는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2, 그 다음 0, 그 다음 1 이렇게 3개 나오지? 중근 있어 없어? 중근 없는 거야. 그럼 최고 차항 개수가 양수니까 여기 플러스고, 그럼 그 다음은 무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은 무조건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건데 얘들아, 얘가 그래프의 개형이 4참수가 이런 식인데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두 번 꺾여 여기서. 골짜기가 두 개야 쉽게 말하면. 근데 걔가 한쪽이 더 내려가는 경우, 오른쪽이 내려가는 경우, 왼쪽이 내려가는 경우, 양쪽이 같은 경우 세 가지가 있어. 근데 그건 어떻게 쉽게 따지면 되냐면 요 간격 보시면 돼요. 요 간격.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죠? 요 간격이. 극값과 극값의 요 간격이 더 길죠? 그 말은 뭐야? 더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 많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구나. 그럼 극대는 0에서 극소는 얘와 얘에서 두 개겠구나. 극값이 총 3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프를 그려라? 얘 그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과 극대극소를 찾으라는 게 사실상 똑같아요, 거의. 알겠지? 그래프를 그릴 땐 내가 1학년 때부터 너무 많이 얘기했어. 그래프를 그릴 땐 대충 그려야 돼. 대충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프를. 뭐 정교하게 그려야 될 땐 당연히 정교하게 그려야지. 귀찮더라도. 안 그리면 못 푸는데 어떡해. 근데 평상시에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필요한 것만 찍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고 X축을 한번 찾아보래. X축이 어디 있는지 봐보래. X축은 Y값이 몇일 때야? 0일 때지. 그럼 찾는 거야.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면 16이가 48에 마이너스 84, 32에 마이너스 48에 플러스 15야. 딱 봐도 음수죠? 맞죠? 얘 음수야. 0 집어넣어볼까? 0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1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으면 7에 얘 양수예요. 그럼 얘네 둘은 양수고 얘는 음수네? 그럼 X축이 대략 어디 있겠네? X축이 대략 여기 있겠네?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네? 2개네? fx가 0인 점이 몇 개겠네? 2개겠네? 실근의 개수 구하라. 몇 개야? 2개 이렇게 쓰는 거야. 그게 뒤에 가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예요. 4차 방정식의 풀이. 무슨 이해가?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X축 찾으라. X 찾는 거야. Y축은 어디다 그려? Y축 여기다 그리면 되지. X는 0. Y축. 그래프 끝났어. 필요하면 그리면 돼. 필요하면.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찾으래.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축보다 어디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찾으라는 거잖아. 여기네. 그럼 얘가 몇인지 얘가 몇인지 찾으면 되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이게 뒤에 가서 나와요. 4차 부등식의 활용. 됐어? fx랑 f'x랑 개형이 어떻게 똑같아? f'x는 3차 함수잖아. 얘는 이렇게 생겼겠지. 얘는 2번 꺾여. 얘는 3번 꺾여. 다르지? 또 질문? 괜찮아? f'x를 문제에서 뭐 굳이 주는 거 아니면 굳이 뭐하러?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른 반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은 f'x 그린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냥 그래 문제 푸는데
F'X가 그렇게 필요한가?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야, 나는. 그래서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0, 1이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0, 1이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F'X가. 그럼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1일 때를 쪼개놓고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 근데 똑같잖아, 결국. 똑같아, 결국.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와. 아, 얘가 넓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프가. 얘가 넓으면 많이 올라가고, 좁으면 조금밖에 못 내려와요. 그렇지? 근데 이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래 그래. 이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중에 또 배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극값의 차라는 거를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막 그런 이상한 공식들이 있어. 근데 이제 내신 할 때는 혹시 몰라서 내가 설명해주긴 해. 수능 수업할 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내신 수업할 때는 가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공식 같은 거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얘와 얘의 차, 극값의 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간격이 넓을수록 더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꾸 겁주는 것 같긴 한데 미적분 2에서는 한 번 미분해서 그래프가 안 그려져서 두 번 미분해요. 그걸 이계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계도 함수가 0인 점이 변곡점이에요. 그런 거 배워. 한 번 미분해서 그릴 수 있는 게 다행인 거야. 좋게 받아들여. 알겠죠? 봅시다. 얘가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겠대요. 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x는 2에서 극소값이래. 그러면 뭐가 0이다? f'2가 0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극소값이잖아. 함수값인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f2는 마이너스 21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첫 번째로 얘부터 볼까요? 얘부터 저기다 2 집어넣어 보시면 첫 번째식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21이다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미분합니다. f'x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저기다가 2 집어넣어 보시면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몇이다? 0이다. 두식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둘 빼면 b 나오네. 됐지? 별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x는 1과 3에서 극값을 갖겠대. 뭘 의미하는 거다? f'1은 0인 거고 f'3도 0이라는 소리다. 됐나요? 그러면 미분해 봅시다. f'x는 3x 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가 되는데 얘 몇 차? 2차. 2차인데 근이 몇 개? 2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3에 지금 1과 3에서 0인 거니까 어떻게 돼? 3에 x-1 곱하기 x-3이겠구나. 알 수 있죠. 그치? 그럼 얘 전개해보시면 3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 b는 9. 극대값 구할 수 있겠죠. 극소값 가지고 저 위에는 c까지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계산은 직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갑시다. 16번. 16번 하고 연습 문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건 사실 이제 다 보여줬어.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거 말고 없어, 이제. 알겠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거 말고 없고,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설명을 해드릴 거야, 그래프의 성질을. 알겠지? 그러면 일단 봅시다.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의 그래프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f'x의 그래프가 나왔다는 건 그걸 가지고 뭘 그려라? fx 그려라 라고 받아들이라고. 왜?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f'x는 주인공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함수는 항상 fx야. 그걸 미분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fx를 추론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 내려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야.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잠깐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내려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다가 그다음 다시 내려가네. 이해돼?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 바뀌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여기 멈추는 지점이 1이고요. 바뀌는 지점이 2겠네. 괜찮니? 따라왔어? 그랬을 때 1번 극대값인 거 x는 2 극소값인 거 x는 마이너스 1 끝나잖아. 이게 뭐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걸 왜 어렵게 푸냐고. 알겠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네한테 f'x를 주라는 건 그걸 가지고 fx 찾아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배울 거잖아. 3단원에. 적분법을 배울 건데 그 적분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 지금은 f'x를 가지고 fx의 그래프의 개형만을 볼 수 있지만 적분을 배우면 f'x를 가지고 fx식을 그냥 식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 식 자체를. 근데 결국에는 뭔 생각이 있어야 돼? f'x를 줬다는 건 그걸 가지고 fx 찾아라라는 거구나. 왜? f'x를 줬는데 그걸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이계도 함수야. 이계도 함수는 미적분 2에 나오는 거라니까? f'x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내면 안 돼. 간혹, 정말 간혹 나와.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능특강에서 그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나와가지고 살짝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막 크게 논란이 된 건 아니고 살짝.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이계도 함수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뭐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미분을 한 번 더 한 것 뿐이니까 그런 게 나올 때도 있겠지 당연히. 근데 수특 전체 문제에서 한 문제야. 그리고 난 여태까지 수특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처음 나온 거야. 그런 거니까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차피 미적분 원에서는 그런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연습 문제 볼게요. 연습 문제에서 넘어가셔서 보시면 지금 레벨 1에서는 딱히 스텝 1에서는 딱히 볼만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얘는 뭐 어차피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쭉 보면서 갑시다. 230번.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얘는 우리 무슨 2차식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었어?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애였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식인 fx와 같아지는 걸 우리는 뭐에 대한 대칭이라고 부른다? y축 대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저 보기차식은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봐봐. 보기차식이 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거야? 무슨 차수만 있기 때문에? 짝수 차수만 있기 때문에. 즉 우린 이런 함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른다라고 1학기 때도 얘기했었던 건데 우함수라고 부르고 걔를 다항함수에 적용시켜보면 즉 미적분 원에서 어차피 다항함수를 다루니까 다항함수에 적용시켜보면 무슨 항만 존재하는 애들이다? 짝수항만 있는 애들을 우린 우함수라고 불러. 다항함수에다. 그럼 또 하나 더 있었죠? f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어? 이런 애들을 기함수라고 불렀어요. 맞죠? 원점 대칭 함수다 라고 불렀다고? 원점 대칭 함수는 다음 함수에서 왜 그럴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가 생긴대. 왜 그럴까? 무슨 항만 있기 때문에? 홀수 항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맞아? 맞아? 알겠지? 얘면 얘인 거야. 어디에서? 다항함수에서. 근데 미적분원에서 어차피 다항함수일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fx가 다항함수야. 얘를 성립한대. 근데 3차식이래. 3차 함수인데 얘를 성립한대. 그럼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ax 세제곱 플러스 bx인 거야. x제곱이랑 상수항 쓸 필요도 없어. 이해가? 미지수 두 개 줄잖아.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얘기한 거고 간단하게 제 그래프 그려서 빠르게 보시면 미분합니다. f'x는 미분해 보시면 3x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내가 3x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x는 뭐뭐뭐다?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0, 2일 거라고. 최고차 한계수가 뭐니까? 양수니까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이겠죠. 그치? 근데 간격 어때? 똑같지. 그러면 좌우가 똑같겠네. 맞죠? 왜? 뭐 함수니까 y축 대칭이니까 사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에 y축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여기가 2겠네요. 뭐 좀 틀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이 정도. 됐니? 그러니까 우린 뭘 찾으라는 거야? 요 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으로 만들어지는 요런 삼각형 찾아봐라. 근데 어차피 좌우 대칭일 거니까 절반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3번 봅시다. 233번.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이제 합쳐집니다. 알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합쳐져요. 보시면 3차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f'1은 0이라는 소린 거고 f1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다.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즉 f0은 0이다. 까진데 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첫 번째로 fx가 3차 함수라는 걸 이미 줬지. 맞죠? 그런데 0 넣었을 때 0이라는 것도 줬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x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약분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는 0분의 0꼴이니까 뭐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미분계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3차라는 걸 줬기 때문에. 얘가 만약 차수가 더 크면, 너무 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3차라는 걸 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약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린 뭐로 보자? 몇 차일지 모를 수도 있잖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 얘를 미분계수로 보겠다. f0이 0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f0 이렇게 쓸 수 있죠? 어차피 얘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 f'0이 마이너스 2다. 요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미분계수식? 그랬을 때 f-1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fx는 3차 함수니까 a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고 d는 어차피 없을 거야. 0 넣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해보시면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인데 내가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가 몇이란 소리야?
마이너스 2란 소리겠죠?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2인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1 넣었을 때 0이래요. 1 넣어볼게요.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둘 연립방정식 푸시면 A, B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정보 찾았으면 끝난 거야.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 그걸 가지고 fx 그래프 추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안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몰라 그냥 내 단순한 내 생각일 수 있는데 내용은 많은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잖아. 맞죠? 맞지? 이런 식으로 표정들이 안 좋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35번 봅시다. 135번인가? 235번. 근데 우리 이미 중간고사 범위 다 했어. 중간고사 다 한 거야. 중간고사 범위. 그렇지?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거 기말고사 범위야. 기말고사 범위. 그 기말고사가 어려워. 미분적분이 다 나오거든. 중간고사는 미분만 나오잖아. 중간은 4일 동안 본다고? 왜? 그럼 나도 못 쉬잖아. 그러니까 수학 첫날에 보면 참 좋겠다. 다 쉴 수 있잖아. 뭐 그거는 뭐 내 일상이니까. 근데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충현 애들은 일찍 봐. 또 충현 애들은 또 9월 말에 봐. 추석 전에. 그러니까 지금 추석 끼고 왔다 갔다 한 거야. 추석 전에 보는 학교 있고 추석 뒤에 보는 학교 있고. 너네 추석 끝나고야? 그냥 누군가가 추석 앞에 봐. 광명고였나? 모르겠다. 그래서 보면서 또 이러네 이랬는데 속으로 누구였지 그러면? 하여튼 무튼 추석 전에 보는 학교 있고 추석 끝나고 보는 학교 있어요. 그렇다고 추석에 수업을 하진 않아요. 추석에 수업하면 나 이혼당해. 못해. 다 우리 학원 선생님 다 독거노인데 안 돼. 추석 때는 수업 안 해요. 추석 때는 수업 안 하는데 이제 시험이 추석 전인 분들은 추석 갔다 와서 이제 좀 편한 시간을 좀 지낼 거고 왜냐면 다른 애들이 어차피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아니신 분들은 추석 때 다 까먹고 올 거니까 당연히 추석 숙제 드릴 거예요. 나는 쉬지만 너넨 쉬면 안 되지. 너넨 학생이잖아. 학원은 쉬지만 너넨 쉬면 안 돼. 알겠지? 추석이 5일이면 숙제를 5개를 줄 거야. 하루에 한 개씩.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알겠지? 그때 너네 상태 봐서 내가 또 결정하겠지만 인증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1일차 다 했는지 사진 찍어서. 알겠지? 아무튼 그건 그때 너네 상태 보고 합시다. 아무튼 볼게요.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다. 극대 값을 구하여라. fx의 x는 1에서 극소다. f 프라임 1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x는 원점을 지난다. f 0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프라임 얘는 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를 결국 해석해야 되는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1 플러스 x가 같대. 이게 뭔 소리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만큼 뺀 것과 x만큼 더한 게 같대. 뭔 소리다? x는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만큼 뺀 것과 더한 게 같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도함수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미지수 설정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
근데 우린 지금 적분을 안 배운 상태고 어차피 중간고사 때는 적분을 안 배운 상태로 볼 거니까 그냥 봅시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 fx를 어쩔 수 없어요. 세워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안 세우고 할 수도 있는데 적분을 배우면 일단은 봅시다.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니까 x세제곱에 플러스 ax제곱에 플러스 bx에 원래는 플러스 c인데 0,0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0 넣었을 때 0이니까. 그 다음 미분합니다. f'x는 3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b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일단 첫 번째로 f'1이 0인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어디에 대하여?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인 거잖아. 그러면 1 넣었을 때 0이라는 건 그걸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f 몇 도 0이라는 거야. f' 몇 도?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어. 대칭시키면 얘 몇이야? 마이너스 3도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이구나 해서 푸셔도 되고 두 번째 얘가 몇 차 함수네? 2차 함수네.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이네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축이라고 볼 수 있죠? 맞니? 얘를 축이라고 부를 수 있어. 맞지? 축은 어떻게 구하는데?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6분의 2a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고 약분되니까 a는 몇이다? 3이다. 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3x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다가 몇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0이겠구나. 그럼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9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극대값 구하는 건 더 단순 계산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다. 236번. 얘들아 마지막 문제다. 좀만 힘내자. 고개 들고. 마지막이다. 집 간다 이제. 봅시다. fx는 안 속네. fx는 저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gx는 저렇게 생겼대요.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두 개였어. 첫 번째 연속. 두 번째 뾰족점이 아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따지는 거였어? 우리 연속은 각각을 집어넣고 경계값이 3이죠? 그럼 각각 3을 집어넣어봐. 3을 각각 집어넣어보면 b 마이너스 f3은 3 집어넣으면 f3이다가 첫 번째였지.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가능은 어떻게 따진다? 그냥 미분해버려라. 왜?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으니까 미분해버리는 거야.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 제 앞에 거 얘들아 b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f'x고요. 밑에 거 미분하면 f'x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x가 3보다 작다,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우리 미분 가능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다? 앞으로는 도함수의 연속으로 해석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해서 3을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f'3은 f'3이다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결론은 얘는 뭐가 되겠네? 얘는 0이 되겠네. f'3이 0이란 소리네요. 됐나요? 됐나요? 근데 fx가 얘래. 미분해볼게.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a인 거고요.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3 넣어보시면 27에 마이너스 36에 플러스 a가 0인 거고 a는 9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리고 a에다가 9 집어넣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3 집어넣어 볼까? 여기서 지금 b는 2f3인 거니까 b를 구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 27에 마이너스 6, 9, 54에 플러스 27에 플러스 10이니까 10이니까 20이네 20. b가 20이네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 b가 아니라 gx의 극소값을 구해야 돼. 얘들아 gx는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뭘 그려줘야 돼?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gx를 이렇게 써볼게. gx는 둘로 나뉘는데 b에다가 20 집어넣고 fx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x세제곱에 플러스 10 플러스 6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20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x 그대로 쓰시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9x에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x가 3보다 작다고,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괜찮아? 집어넣은 거야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럼 그랬을 때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g'x는 g'x는 위에 거 미분해보시면 마이너스 3x제곱이고요. 플러스 12x고요. 마이너스 9고 밑에 거 미분하시면 3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x고요. 플러스 9고 얘도 마찬가지로 3을 기준으로 쪼개지는 거고. 그럼 얘 인수분 해보시면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몇과 몇에서? 1과 3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1과 3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될 거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어딜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얘는 오른쪽, 얘는 3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고 있는 거니까 왼쪽 거, 3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함수와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갖다 붙여.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가? 결론, gx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간다. 이만큼이 여기 갖다 달라붙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얘겠죠. 그치? 1에서의 함수값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답이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인 거고, 뒤에 함수의 그래프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의 개형과 4차 함수의 개형, 이런 식으로 쭉 정리돼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 추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뭐 책에 있는 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도, 책에 있는 걸 보고 외우셔도 되고요. 지금 그냥 내가 설명해 주는 걸 들으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3차 함수, 4차 함수 설명할 건데 시간상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다 배웠어. 그래프 그리는 건 이제 다 배웠고 지금부터 뭘 본다?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개형을 본다. 그래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fx가 3차 함수일 때부터 볼게요. fx가 a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표현이 돼 있고 a가 양수일 때만 봅시다. a가 음수일 땐 반대로 뒤집으시면 돼요. x축에다가 대칭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수일 때는 반대로 뒤집으면 돼서 a가 양수일 때를 볼게.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린 뭐부터 해? 미분부터 하죠. 그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부터 해보시면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네. 그러니까 미분했더니 미분한 도함수가 몇 차 함수네? 2차 함수네. 근데 우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 2차 함수가 몇인 점을 찾아? 그 2차 함수가 0인 점을 찾아? 그러니까 몇 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네? 최대 2개인 거죠. 정확히 우린 실근만 봅니다. 실근. 함수에서는. 함수에서 허근은 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실근은 몇 개야? 최대 2개인 거야. 근데 경우가 있죠? 어떻게 돼 있어? 실근이 2개인 경우와 실근이 1개인 경우와 실근이 없는 경우로 나뉘겠죠? 맞나요? 실근이 2개라는 건 중근이다 아니다? 중근이 아니다. 중근이 아니면 부호가 바뀐다. 즉 중근이 아니라는 건 증가감소가 바뀐다 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려져요. 마지막이 플러스인 이유는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이야. 그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실근이 2개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각각의 실근이 얘와 얘다.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근이 1개라는 건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중근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증가감소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세제곱 그래프의 형태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없으면 얘는 증가감소가 변하진 않아. 그치만 살짝 멈췄다가 얘는 멈추지도 않아. 계속 올라가. 사실 뭐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3차 함수니까 굴곡이 있어야 되거든? 3차 함수니까. 굴곡이 있는 이유는 궁금하시면 미적분 툴을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쭉 올라가기만 하는데 그냥 굴곡이 살짝 있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야. 알겠지? 그 그래프의 개형은 뭐를 기준으로? F'X가 0인 점에 대한 실근의 개수로 그래프의 개형이 총 3가지로 나뉘게 되고 그때 얘만 특징을 보면 얘만 극값을 갖습니다. 이 둘은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극값을 갖는다는 건 미분계수 도함수가 0인 점이 2개라는 소리야. 극값이 없다는 건 1개거나 0개거나 즉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고요. 얘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고요.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결국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면 너네는 2차 함수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3차 함수가 많이 나와. 왜? 3차를 물어보면 2차도 같이 물어볼 수 있어. 내가 1학년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1학년 거는 수능 범위가 아니야. 그 이유가 있어. 왜? 2학년 걸 물어보면 1학년 걸 그냥 같이 물어볼 수 있어.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 1학년 걸. 그래서 수능 범위가 아닌 거야. 알겠지? 다 들어있어, 이 안에. 그러니까 수능엔 당연히 3차 함수가 많이 나와요. 1학년 것도 물어보려고. 실제로 그래. 3차 함수와 4차 함수가 나오는 비율을 보면 3차 함수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거의 8대2로 나와요. 실제로. 많이 풀어보면. 대부분이 3차 함수야. 4차 함수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내에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개만 더 하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미분했을 때의 도함수가 2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야. 2차 함수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성질이 뭐였어?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거였어. 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유일하게 2차 함수밖에 없어. 또는 보기차식. 4차 함수인데 짝수항만 있는 거. 근데 그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니까. 근데 2차 함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간에 전부 다 축에 대하여 대칭이지. 그건 2차 함수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성질이야. 근데 3차 함수를 미분했더니 2차 함수네? 그랬더니 그 미분한 함수가 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성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잘 봐. 아까 잠깐 간단하게 얘기했던 건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거야.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시는 아니야.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잘 봐. y축 대칭인 함수가 있어. 그 함수는 무슨 항만 갖는다? 짝수항만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지. 또 원점 대칭인 함수가 있어. 그럼 그 함수는 무슨 항만 갖는다? 홀수항만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죠? 그럼 홀수항을 미분하면 뭐가 돼? 짝수항이 되는 거 아니야? 뭔 느낌인지 이해가, 얘들아? 홀수항의 줄 3차식, 1차식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있어. 그럼 미분하면 뭐가 돼? 3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잖아. 홀수항만 있는 애들을 미분했더니 뭐가 된다고? 짝수항만 있는 애가 된다고.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아? 원점 대칭인 애를 미분했더니 뭐가 돼? y축 대칭인 애로 바뀌잖아. 점에 대한 대칭은 미분하면 축에 대한 대칭으로 바뀌어요. 잘 봐. 우린 3차 함수가 아직 뭔지 몰라. 근데 그 3차 함수를 미분했더니 2차 함수야. 2차 함수는 뭐야? 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럼 3차 함수는 뭐야? 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었죠. 미분했더니 y는 0에 대하여 대칭이죠. 만약에 y는 1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럼 얘는 y는 1이 아니라 x는 0이죠. 다시 잘 봐. 얘가 축을 구해보시면 뭐가 나와? 축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가 나오거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축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얘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그러면 얘는 요 가운데 대칭점이 있고요. 대칭점이 있고요. 그 대칭점에서의 x값이 얘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요 가운데 대칭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이 대칭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내가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변곡점을 구하려면 원래는 이계도 함수까지 배워야 돼. 그래서 3차 함수의 대칭성이 원래는 문제에 나오면 안 돼. 근데 얘기해주는 이유가 나오기 때문이야. 대칭성을 이용하지 않아도 풀 수 있거든. 근데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이 가운데 점이 다 존재한다. 어떤 3차 함수는 상관없이. 왜?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될 거니까. 어떤 3차 함수든. 그리고 어떤 2차 함수든 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3차 함수든 대칭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칭점에서의 x값은 도함수의 축과 같다. y값은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괜찮아? 이것 때문에 생기는 성질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로 만약에 x축이 요렇게 지나가. 만약에 x축이 요 대칭점을 지나가. 그러면 얘와 얘가 뭐야 지금? 대칭이겠죠? 대칭이겠지? 지금 점대칭 이렇게가 점대칭인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y값과 여기에서의 y값이 어떨까? 같겠죠? 대칭이잖아. 얘를 우린 극대값이라고 부르지? 얘를 우린 극소값이라고 부르죠?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을 더하면 몇이겠네? 0이겠네? 사실 연습 문제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 극대극소의 합이 0이다라는 거. 극대값과 극소값을 더했을 때 0이다라는 거 있거든.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대칭점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게 x축 위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결국 요렇게가 대칭이네.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이 얘가 되는 거예요. 맞지? 우린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세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루어져 있죠.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1, 2면 3이야. 1, 3이면 2야. 2, 3이면 1인 거야. 괜찮아? 뭔 소리야?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점이 x축 위에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부르는 건데 극값에서의 값을 이렇게 자르고요. x축 가운데 대칭점에서의 값을 자르고 그 다음에 대칭점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점들과 극값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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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괜찮아? 그래서 결론. 잘 봐.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x축에서 접한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요 가운데를 구해보니까 여기가 0이래. 그러면 여긴 몇인 거고 1인 거고 여긴 2인 게 바로 나오는 거야. 계산하지 않아도. 왜? 여기는 같거든, 길이가. 괜찮니? 또는 요 가운데 대칭점을 기준으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2가 된다. 또는 2대 1이 된다. 이렇게 배워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2대 1, 1대 2는 뭐라 해야 돼? 순서가 바뀌면 답이 틀리잖아. 그래서 2대 1, 1대 2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4개를 자르시면 돼요. 알겠죠? 얘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근데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아니라 3차 함수의 접선을 구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우리 접선 배웠잖아. 그러면 접점과 만나는 교점이 있죠.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요 가운데 대칭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x값이 1대 2가 돼요. 얘는 헷갈릴 일이 없거든. 왜? 당연히 오른쪽이 길게 나오거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 너네가 진짜 그래프를 개판으로 그리지 않느나 오른쪽이 무조건 길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없어. 이게 왜 그런 거야? 우리 교점 어떻게 찾아야 되더라? 같다라고 두죠. 3차 함수지. 1차 함수죠.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같다라고 두죠. 그럼 결국 뭐야?
결국 3차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도 대칭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방정식의 근도 이런 비율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거 길이 보는 거 아니야. x값만 보는 거야. x값만. 길이는 달라질 수 있어. 알겠지? 그치만 x값의 b는 1대2로 어떤 상황이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다 설명한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 어떤 3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2개, 1개, 0개일 때 나눌 거고 그때에 따라서 그 값의 유무가 달라지고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총 3가지입니다. 3차 함수는. 4차 함수는 미안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왜? 아까 이거 있었잖아. 이것만 해도 3가지잖아. 근데 이런 애만 있겠냐고. 알겠죠? 그래서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4차 함수의 개형은.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4차 함수보다 3차 함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서 추가로 돼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가운데 대칭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대칭점과 극대극소와 그 다음에 극대극소와 만나는 요 점들을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1대1 대 1대1로 같다라는 성질이 존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에 접할 때 얘가 비율관계를 통해서 바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걸 좀 더 확장시키면 접선에서도 1대2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